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2페이지 밑에 예술과 윤리 단원에서 나오는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2페이지의 공자에서부터 시작해서 73페이지에 좀 많네요. 그쵸? 정약용, 칸트, 톨스토이, 묵자, 순자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교과서에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밑줄 치는 거 없이 선생님이랑 문제 이 부분만 설명 듣고 필기하고 이해하는 시간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자부터 볼게요. 우리 벌써 생활과 윤리를 배운 지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 5, 6, 7, 8, 9,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러니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치? 공자님 하면 쭉쭉쭉쭉쭉 떠올라야 되는 개념. 공자님 하면 일단 동양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쵸? 서양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공자님 하면 일단 동양 사람. 선생님이 동양의 정신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동양을 지배하는 세 가지.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 이렇게 세 가지 정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공자님은 육아 사상가다라고 했을 거고, 육아한테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지 사람들별로 조금씩 얘기하는 게 달라도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야. 뭐야? 착하게 살자.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들이 있는 도덕적인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육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랬죠. 이걸 떠올리면 공자가 도덕주의인지 신미주의인지 도덕주의인지 예술지상주의자인지를 우리가 추론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공자는 얘들아 삶의 목표가 착한 사람 만들기야. 착한 나라 만들기야. 그러면 입장에서 도덕주의에 해당하겠죠. 그럼 사상가의 주장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예의이니 예절이니 하는 말이 무슨 옥이나 비단에 대한 얘기인 줄 아냐. 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럴 때 예의를 지켜야 돼. 어른한테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밥 먹을 때는 어른부터 수저를 드는 거야. 라고 구구절절 예절을 가르쳐 주는 게 옥을 갖추라, 비단 옷을 입어라 라는 그런 옥 비단에 집착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말뜻은 옥 비단과 같은 거칠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또, 자, 악이니 음악이니 하는 말이 무슨 종이나 북에 대한 얘기인 줄 아냐. 음악에 대해서 내가 음악은 이러해야 하고, 음악은 이런 운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음악은 이런 때에 들어야 하고,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게 사람들이 괜히 귀찮게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이런 구구절절 예절은 이래야 되고 음악은 이래야 되고 말을 하는 겁니까? 예절과 음악은 얘들아 공자님이 해석하기에 공자님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셔.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을 잘 함양하고 그러니까 간직하고 이 선한 본성을 더 좋은 식으로 이 본성을 잘 간직하고 잘 발현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켜야 한다고 믿는 분이셔. 그쵸? 도덕주의니까 육아 사상가이니까 그러니까 선한 본성을 잘 지키고 잘 교육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교육의 수단이 바로 예절과 음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 이러저러한 제한을 두고 음악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여러 가지의 지도를 하는 이유는 다 음악이 도덕적인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덕의 음악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예에 의해서, 즉 예절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와 같은 규칙을 알 수 있어. 규칙을 배우는 거야. 규칙을 배워서 인격이 정립되고 음악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인격이 정립된 것을 한층 더 완벽하게 인격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에 여러 차례 노출시키면 예절을 함양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음악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의해서 인격이 완성태가 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지금 공자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음악과 예절이 모두 인간성, 도덕적인 기능, 인간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죠. 요렇게만 얘기하니까 얘들아 혹시 오해할까봐 밑에 한 줄 적어볼 건데요.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술이 가지는 아름다움의 가치, 즉 미적인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 음악을 들을 때 충분히 즐겨올 수 있어. 예술 작품을 볼 때 충분히 내 내면에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그 시간과 장소, 우리 낄낄빠빠라고 하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느끼고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아름다움의 가치도 있지만 이 아름다움의 가치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도덕적인 기능이라는 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얘들아 장례식장 생각하면 좋아. 음악이라는 거 장례식장에서는 막 활발하고 즐겁고 이런 음악 틀지 않잖아요. 음악이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 근데 그게 때와 장소, 시기 적절하게 즐겨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게 공자님 입장인 거.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해. 착한 본성을 잘 지키고 발현할 수 있도록 음악과 예술이 기여해야 돼. 가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3페이지 볼까요? 순자예요. 공자님 나왔으면, 자, 공맹순 우리 육야에서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순자는 선생님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것 같은데, 육아에 이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도, 이분도, 순 선생님, 이분도 육아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똑같아요. 사람이 착해야 한다. 요거까지는 똑같아. 근데 살짝 중간 과정이 달라서 그렇죠. 동그라미부터 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칸에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라는 걸 쓰는 칸에는 약간 힌트가 나온 것 같아. 육아라는 단서가 제시됐으니까 순자는 신미주의보다는 도덕주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자, 무릇 음악이라는 건 즐거움에서 비롯된 인간 정감의 불가피한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은 즐거움이 없을 수 없고 즐거움이 생기면 반드시 소리에도 나타나고 또 몸 동작에도 나타난다.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이 소리, 기거, 동작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내적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즐거움이 없을 수 있고 즐거움이 생기면 육체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끊고 얘들아 이렇게 써볼게. 음악은 내면 감정의 표현이다. 그쵸? 지금? 내면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 음악으로 표현된대. 그리고 하나 더. 인간이 즐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대. 그리고 이 즐거움은 음악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한대. 그쵸? 내면의 감정의 표현이면서 음악은 즐거움의 가치가 있기도 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런 표출이 올바로 인도되지 않으면
무질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볼게요. 아까 공자에서 낄낄빠빠 나왔잖아. 낄 때 끼고 빠지고 빠져야 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순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음악은 내면의 감정의 표현이고 즐거움을 준단 말이야. 이 음악을 약간 통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잘 간수하지 않으면, 잘 인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질서가 발생한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순자는 육아 이단화라고 했잖아요. 순자가 인간을 보는 관점이 공자랑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써볼게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봅니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타고 태어나기를 이익을 좋아하고, 호의, 이익을 좋아하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기적이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 배가 아파. 그치? 내 친구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저 내면 마음 깊은 곳에는 약간의 부러움과 질투심도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질투심도 느끼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다스려야 돼. 잘 절제시켜야 돼. 인간의 본성을 얘들아, 본성이다 보니까 이걸 완벽히 이렇게 막 뿌리 뽑는 건 안 돼요. 본성을 바꾸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본성 그 자체를 막 없애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본성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막 선 넘지 못하도록 잘 절제하고 잘 인도시켜야 돼. 인간이 본래 못됐는데 즐거움의 가치를 알아. 이 못된 본성을 잘 인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거야. 왜? 인간은 본래 본성이 안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들아 조금 드는 의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본성이 악하니까 이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잘 다스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바로 요 기준에 해당하는 게 예예요, 예. 예절할 때 그 예자고요. 순자한테 예라는 건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든 사회적 표준이야. 사회적인 어떤 기준으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냐면, 예라는 건 옛날에 훌륭하신 왕이 만든 후천적인 법 같은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너 여기까지만 가져.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딱 요만큼 갖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얘가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자칫하면 나쁜 인간들이 막 방종해지고 막 무질서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 이 무질서를 딱딱딱딱 이렇게 잘 딱간센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기준이 바로 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이 예와 같이 가는 게 음악이야. 얘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정리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라면, 음악은 이 예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예와 음악은 순자 도덕주의잖아요.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도덕적인 기능을 수행해서 인간의 본래 나쁜 본성을 착하게 잘 절제하고 착하게 교화하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완벽히 도덕주의인 거 맞죠? 그쵸? 자, 선왕이 예약 아니에요. 약 아니고 예악이에요. 성왕이 예악을 제정한 것은, 자, 제정했대. 예악은 원래 있는 거 아니라 만든 거예요. 자, 선왕이 예악을 만든 것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을 완전히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라. 자, 인간은 본래 악화됐잖아. 욕망은 끊임없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거 충족 안 돼요. 그럼 예악은 왜 만들었어요? 여기 인민의 본성, 악한 본성을 교화해서 착하게 만들어서 좋아함과 싫어함의 정감을
바로잡아 인간의 정도, 바른 길을 회복하고 인간이 이렇게 탈선하지 못하도록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오려고 예와 음악을 만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순자입니다. 네, 순자는 육아의 이단아가 맞죠. 결국은 착해야 돼. 결국은 교화돼야 해. 그래서 공자랑 결론은 같지만 중간 과정이 달라요. 공자는 착한 본성을 잘 유지시켜주는 거. 순자는 나쁜 본성을 착하게 잘 변화시켜주는 거. 요런 기능을 음악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묵자를 해볼 건데요. 묵자쯤 되면 여러분들 조금 지겨울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 요거 이제 광고인데 갑자기 요 얘기를 왜 하냐. 선생님은 유튜브 뮤직을 구독하고 있진 않은데요. 자, 묵자는 유튜브 이 뮤직을 구독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묵자는 자 써도 돼요. 짠돌이에요. 짠돌이. 멜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월에 몇천 원씩 돈 내야 되잖아요. 그쵸? 묵자는 짠돌이에요. 그러면 구독료를 내고 싶어 할까? 내고 싶지 안 할까? 내고 싶지? 안 하지, 그치? 왜 돈 들어가니까 6,000원 지금 15,500원이나 내야 하잖아요. 자, 묵자 짠돌이 구독료 안 냄. 그래서 음악을 못 들음. 음악을 거부함. 네, 묵자는 짠돌이어서 음악을 거부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짠돌이라고 적었는데 묵자한테서 얘들아 1순위 묵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국가와 백성의 이익이야. 국가와 백성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게 이게 선이야. 여러분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냄새 나죠? 무슨 냄새? 다수의 이익에 유용한 게 선이다. 결과로서 모두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서양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었어요? 맞아요. 공리주의. 묵자는 동양 사상가 중에서 좀 독특하게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묵자한테서의 판단 기준은 바로 국가 백성의 이익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중간 과정을 좀 유추할 수 있어. 묵자가 음악을 싫어한대. 근데 묵자한테 중요한 건 이익이래.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조금 머리를 굴리면 이런 결론이 나와. 그렇다면 음악을 거부했다는 건 음악이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맞아. 안 된다. 그래서 음악을 거부한다. 자, 요 얘기를 우리 원문 요 동그라미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만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여서 큰 종, 북, 검은고, 피리 이거 악기지 악기. 그치?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는 행위는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차라리 그 철로, 그 쇠로, 그 청동으로 악기 말고 농기구 마련하는 게 낫지 않아, 얘들아? 그치? 백성의 이익에 더 부합하잖아. 물론 요것도 좀 중요한 거. 자, 묵자가 큰 종, 북, 검은고 악기를 이용해서 악기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인간이 즐겁긴 하거든. 근데 이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야. 이 즐거움은 잠깐이고 배고픔은 영원해. 이거 하느니 사람들로 하여금 농기구 만들고 또 농기구 만들어서 열심히 농사 짓고 하는 게 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 그치? 국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야. 따라서 음악이나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하면 안 돼. 그래서 결론이야.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는 그르다. 음악을 반대하고 있어요.
묵자가 얘들아 공리주의적인 요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싫어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게 어차피 뒤에 나올 거여서 미리 정리해보면, 자, 묵자는 첫 번째, 옆에도 나와 있지만 음악을 싫어하고요. 두 번째, 너무 긴 장례를 반대해. 너무 세심한, 그러니까 화려한 장례 절차도 좀 반대해요. 옛날에 막 조선시대 3년상 하고 그랬잖아. 3년상 하면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상을 치르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농경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꾼, 노동력, 이런 것들이 큰, 피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긴 장례, 화려한 상례,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요. 세 번째는 공격전쟁도 반대합니다. 자, 공격전쟁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럼 요런 것들은 반대하고 좋아하는 건 뭐가 있냐? 묵자는 겸애는 좋아해요. 겸애는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구분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 너네 엄마, 아빠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줘. 가 겸애인 거고, 묵자가 생각하기에 겸애를 좋아했다는 건 필시 겸애라는 동등한 사랑은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부합할 거야. 그래서 겸애는 너와 나에게 다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해서 겸애 교리라고 말해요. 자, 겸의 동등한 사랑은 상호 이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동등한 사랑이 짱이야. 라고 말한 입장이 묵자입니다. 오늘 마저 톨스토이랑 칸트 정약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